이 사건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이 글을 읽고 주의했으면 좋겠다. 디웹 한 게시글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이 내용도 함께 잘 주의 있게 들어주시고, 정말 이 이야기가 실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준비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분명 좀 주의할 만한 내용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목요일 밤 집에서 잠들기 전에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내 베스트 프렌드였던 제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셀카 부분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집 뒷마당에서 풀장을 바탕으로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고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라는 커멘트를 남겼다. 그 후에 달려있는 다른 커멘트들을 하나씩 위에서부터 읽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갔을 때 1분 전이라고 표시된 마지막 한 가지 글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여러분이 보신 지금 제목에 있는 내용, 바로 인터팩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인터팩터라고 썼던 사람이 남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정말 매력적인 어린 소녀구나. 약간 성적 표현으로 해서 게시글을 남겨놓은 문제였죠. 나와 내 친구는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쁜 댓글이었다. 해서 그 남자의 프로필을 클릭을 했는데, 프로필 사진은 약 40대처럼 보이는 남성, 그리고 그가 올린 대부분의 게시글의 사진은 풍경 사진들이 있었고, 각양각색의 무작위의 물건들, 예를 들자면 절반 정도 남아있는 맥주병, 아니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색상의 조각상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게시글들은 대부분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이 아예 없었다. 또 다른 사진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좋아요를 누른 게 한두 개 정도가 있긴 했지만, 그 아이디들도 실제로는 없는 아이디들, 들어가 봤자 그냥 지워진 아이디거나 혹은 아이디를 바꾼 사람의 것들. 그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봤는데, 팔로워, 그 남자가 팔로우한 사람은 딱 15명, 더불어 자기가 누군가를 팔로우한 건 100명이 넘었다. 팔로우한 사람이 누가 있지라고 해서 그 목록을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는 제니, 내 친구 제니도 있고 제니의 사진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다 팔로우가 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나도 있었다. 나는 그 즉시 바로 제니에게 이 커멘트에 대해서 연락을 했다. 빨리 지워라. 그리고 차단을 걸어라. 제니는 즉시 답장을 했다. 나도 알고 있어. 정말 소름이 끼친다. 바로 그 계정 차단했어. 고마워.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 게시글이 삭제된 걸 봤고, 나는 평소처럼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날 방과 후 금요일입니다. 방과 후에 제니와 나는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왜냐면 평상시에 집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닌 베스트 프렌드였으니까.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이상한 하얀색 자동차를 보게 되었다. 운전을 천천히 해오면서 우리 쪽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분명 의심이 가는 상황이어서 제니가 나에게 말을 했던 건, 야, 빨리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서서히 눈치를 보면서 걸음걸이를 조금씩 천천히 걸으면 그 차도 속도를 줄였고, 조금 빠르게 걸으려고 하면 그 속도에 맞춰서 차도 조금씩 속도를 올렸던 상황. 바로 그 순간 함께 제니와 나는 친구의 집, 제니의 집을 함께 들어갔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차는 부항거리면서 빠르게 앞에서 지나가며 사라졌다.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낀 게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했지만 기분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
느낌적으로는 따라왔던 것 같은데 결국 나는 그날 제니의 집에서 함께 있기로 했다. 그날 밤 생물 과목 숙제를 함께 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왜 그랬냐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날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일들은 종종 함께 했던 일이고 이런 내용들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갔던 내용들. 내가 제니 집에 늘 있는 내용.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나에겐 일상 중에 하나였다. 우리는 밤에 그리고 피자를 주문했다. 이유는 제니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상황. 즉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집 안에는 나와 제니 둘만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크게 떠들고 있었다. 근데 그 순간 얼마 뒤 대문에 누군가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굉장히 가볍게. 잘 안 들렸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제니와 함께 있던 제니의 방은 2층이었다. 제니는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피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어주러 내려가는 상황. 근데 나는 위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왜 문을 안 열지? 문을 여는 소리가 안 들렸다. 내가 아는 제니는 굉장히 신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불길한 느낌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제니는 문을 여는 소리가 없이 다시 쿵쿵쿵쿵 위로 올라오는 소리. 계단을 다시 올라와서 바로 방문 앞. 문을 닫으며 나에게 입을 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입모양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밖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 창문을 통해서 엿보고 왔는데 뭔가 좀 낯설고 이상한 남자가 앞에 서 있다는 입모양.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믿지 않고 에이 설마 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2층에서 창문으로 살짝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설마 피자 배달원이었겠지라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 조심스럽게 친구와 제니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제니에게 너 진짜 제대로 본 거 맞아? 피자 배달원이 아니었어? 라는 얘기에 제니는 나 진짜 맹세한다고. 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상한 남자였다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덜컥 덜컥 누군가에 의해서 뒷문이 열리려는 소리. 그러니까 누군가 시도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문이 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당시에 잠겨 있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 우리는 서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라보고 섬뜩한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오고 방문을 잠궜다. 침대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빨리 가라. 사라져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제니의 방 안에서 모든 게 빨리 금방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서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조심스럽게 밖을 보려고 했다. 제니는 지금 있는 방에서 조심스럽게 창문 쪽을 살짝 열었는데 창문 밖으로 머리 하나가 보였다. 제니는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가리켰고 거기에 그 장면을 봤을 때 한 남자의 머리가 보였으며 방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어 올리면서 뭔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 뭔가 동영상을 찍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제니의 방은 2층이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남자가 1층에서 처음에 현관문을 두드린 뒤 그 뒤에 뒷문을 열려고 했고 그 다음 이들이 있는 2층을 올라가기 위해 지붕 쪽을 타고 올라왔던 상황이었죠.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고 바로 지하실로 뛰어들어갔다. 우리 생각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제니의 부모님에 연락해서 빨리 집에 오시게 하는 것. 근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느낌상 거기 있던 남자, 제니는 나 이 남자 근데 얼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데? 라는 질문에 너가 나한테 어제 차단하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사진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기가 차단을 했던 차단 계정 쪽으로 들어가서 차단을 풀고 다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들어갔을 때 사진이 한 장 보였다. 그 사진은 겁에 질려 있는 제니와 나, 2층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다. 여기에 아주 큰 충격을 먹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이 한 장씩 업데이트가 됐다. 2층 집, 그리고 1층 문, 1층 창문, 뒤쪽, 집을 곳곳이 찍으면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사진, 베이스먼트, 지하실 이라는 글자의 마지막 글,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걸 바로 끄고 그리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부모님이 오셨고 제니의 부모님께 우리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다. 제니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졌고 경찰에 함께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 계정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에 그 계정을 보여주었지만 그 계정은 사라진 계정.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계정의 이름을 바꿔버렸다.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정의 이름을 바꾸면 다른 사람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던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제니가 나 근데 캡처했어, 괜찮아 라고 하고 캡처한 부분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 부분을 확인되고 조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의 당시에 썼던 닉네임은 영어로 인터팩터라고 적혀있는 내용. 그 인터팩터가 뭐지? 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는데 뜻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뜻이 라틴어의 의미로는 존재했다. 그 뜻은 살인자 라는 뜻. 이 사람을 잡고 싶었지만 경찰은 그 이후의 조사 결과로 우리에게 해줬던 얘기는 계정에 삭제되었고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너가 나한테 보내준 사진만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점. 누군가가 아무런 피드도 없이 게시글도 없는 어떤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내 주변 지인들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피드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부분, 내가 사는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게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나는 분명히 알려주고 싶다. 디베베에 올라왔던 하나의 글,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일까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내용, 인스타그램 괴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